네, 오늘은 기후변화 이어서 할게요. 기후변화는 저기 일단은 고기후 연구. 우리가 옛날 기후를 어떻게 연구하냐? 어떻게 알아, 옛날 기후를? 방법이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빙하 시추물을 본다. 이거 옛날에 빙코 한 적 있나요? 빙하코? 있죠? 살짝 복습하면 원래 더웠을 때 기준. 더울 때. 산소 동위원 소비가 달랐죠. 여기 빙하, 여기 물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더울 때는 증발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무거운 애의 증발량이 더 많이 늘었죠, 여기. 그래서 더울 때는 대기 중에 산소 동위원 소비가 높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랑 빙하 코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빙하 코어랑 대기는 산소 동위원 소비가 높고 더울 때, 반대로 해양은 이게 낮았죠. 해양은 산소 동위원 소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공충 화석으로 넘어가죠. 유공충 화석의 산소 동위원 소비가 낮다. 그러면 더웠던 겁니다. 저번에 해서 간단히 그냥 다시 복습만 했고요. 이렇게 알 수 있다. 빙하 코어 까보면 알죠. 두 번째, 나이테도 했나? 그 나이테가 이렇게 모여 있을수록 추운 지역, 더운 지역. 추운 지역. 왜냐면 생장을 잘 못해. 더운 지역은 나이테 간격이 넓어요. 이만큼 성장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더운 지방의 나무가 더 두껍다. 그 다음 화석은 그거 시상 화석 하면 되죠. 예를 들어 산호, 뭐 또 뭐 있죠? 갯벌? 아니, 갯벌이래. 산호랑 뭐 조개? 이런 거 따야빠였죠. 이런 화석이 있으면 따뜻했다. 그리고 참나무 뭐였어요? 가스뷰. 얘도 따뜻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대충 했으니까 간단히 넘기고,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럼 기후가 변화한 요인이 뭐가 있냐면, 일단 자연적 요인 내에 지구 외적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구 외적 요인은 약간 우주 스케일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따로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외적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세차운동, 자전축 방향이 변화하는 겁니다. 지구 자전축이 방향이 바뀌어요. 평상시를 좀 볼게요. 현재 그림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주기 써놔야겠다. 26,000년 주기로 바뀝니다. 자, 지금 현재 그림이 이제 지구가 타원궤도로 돌아요. 태양 주위를. 근데 태양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가 근일점이 되고요. 태양과 가까운 점, 제일 가까운 점. 여기 제일 멀었을 때를 원일점이랍니다. 근일점, 원일점. 너무 기울어지게 그랬나? 근데 지금 현재 모양은 지금 현재 지구의 모양은 약간 자전축이 이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북반구 남반구를 이제 볼 건데, 자, 여기가 이제 북극이에요. 여기 남극이고, 그러면 그냥 북극을 북반구로 보겠습니다. 이쪽 북반구를 다 북극으로 볼게요. 남반구를 그냥 남극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럼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계절이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왜? 가까운데? 여름 아니야? 그쵸. 여름, 겨울은 이 거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태양과의 각도를 보는 건데, 얘가 태양을 등지고 있죠. 이러면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반구 겨울, 북겨. 그럼 원일점에서는 북반구가 여름이 되는 겁니다. 왜? 태양이랑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재활용. 찌그러지네 자꾸. 마음이 비틀어졌나? 자, 요거랑 요게 혹시 같은 그림이라는 걸 알겠나요? 네. 왜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는 위에서 본 거 하나는 밑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겨울이네. 멀 때 태양이 멀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이네. 그럼 이건 같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줄 때도 있고 이걸로 줄 때도 있어요. 현재 그림은. 현재 그림은 좀 외워놔야 돼요. 북반구가 근일점에서 겨울이다. 그럼 지금 현재는 북반구가 연교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연교차.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 왜냐면 겨울일 때 그나마 태양이랑 가까워서 조금 덜 춥고, 여름일 때 태양이랑 멀어서 덜 더워요. 그래서 이때가 북반구의 연교차가 적은 겁니다. 북반구가 살기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 자전축 방향이 26,000년 주기로 바뀌어요. 그 말은 13,000년 딱 절반 지나면 반대로 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보면, 왼쪽 그림 기준으로 해볼게요. 재활용해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뿅 이렇게 됩니다. 자전축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13,000년 후에요. 이게 적어야지. 현재 이게 13,000년 후. 그럼 13,000년 후는 북반구가 근위점에서 여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일점에서 북반구 겨울이 돼요. 이러면 여름이 더 가까워졌고 겨울이 더 멀어졌어. 여름은 덥고 겨울은 더 추워져. 그럼 연교차가 커지는 겁니다. 이걸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남반구는 어때요? 남반구는 반대예요. 지금이 안 좋아요. 남반구는. 왜? 여름이 더 뜨거워. 겨울이 더 추워. 근데 이 13,000년 후가 되면 남반구는 살만하겠죠. 연교차가 작아진다. 그래서 북반구 연교차와 남반구 연교차는 지금 반대입니다. 여기 이 그림상으로는. 남반구도 적어야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딱 12,999년까지는 그냥 그대로다가 딱 1년 지나면 팍 바뀔까? 아니겠죠. 뭔가 연속적으로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놔야 되는데 6,500년 후를 알아야 돼. 딱 절반. 이거를 그리려면 이거 잘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이 혹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일단은 이 세차 운동 방향은 공전 방향과 반대. 이거 문제에서 줘요. 그리고 친절하게 공전 방향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그거 반대로 하면 돼요. 웬만한 그림에서는 공전 방향이 반시계로 돼 있어서 아마 이 세차 운동 방향은 시계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건 뭐 문제마다 달라요, 사실. 자, 근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현재라 칠게. 그럼 13,000년 후는 여기가 있죠. 그럼 6,500년 후는? 이걸 그리기 진짜 힘든데. 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위쪽이 앞으로. 뭔 얘기냐면 현재가 이거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6,500년 후가. 오케이? 이 상태로 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지금 현재가 이 그림을 봐야겠다. 이 그림에서 얘가 6,500년 후면 이게 앞쪽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봐. 이게 반시계로 돈다 진짜 이렇게 공전방향이. 그러면 6,500년 후에는 여기가 무슨 계절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자. 북반구 여름이 어딜까요? 여기. 밑에. 아니, 아니라 위. 여기가 돼요. 왜냐면 이 상태로 돌거든. 이렇게. 그럼 태양이 맞고 있을 때가 여기예요. 이해가요? 이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이 돼요. 그럼 여기는? 공전 방향과 반대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공전이 똑같이 했네. 잠깐만. 세팅이 잘못됐네요. 똑같이 해버렸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북반구 여름은 여기가 돼요. 여기서 요렇게 어떻게 그려? 이거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계절은? 봄, 가을 중에 뭐야? 가을? 그죠? 왜냐면 여름 다음 가을이니까. 그 다음 겨울, 그 다음 봄. 이게 반복입니다. 6,500년 후 이런 거 나오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건 잘 해서 공간 지각 능력을 살려서 잘한다. 됐죠? 그럼 일단 1번은 끝. 이건 문제 나오면 풀면서 해야 돼요, 사실. 2번. 자전축 기울기 변화.
얘는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냐면 21.5도에서 24.5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는 23.5도입니다. 참고로. 주기는 41,000년. 그림을 먼저 그리자면 지금은 이렇게 하자. 일단 좀 과장해서 그릴게. 이때랑 좀 눕혀서 그려야지. 이렇게 그리면 이건 극단적으로 그려야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워서. 자, 여기 똑바로 서 있다면 요 각도가 제일 작으면 21.5, 제일 커지면 24.5도가 되는 겁니다. 즉 각도가 커질수록 눕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재는 23.5도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야죠. 태양을 이쪽에다 그리자. 자, 현재 그림이, 현재 말고 그냥 얘가 기울기가 작을 때랑 클 때를 해봐야지. 자, 얘가 자전축 기울기가 작을 때, 이러면 북반구 남반구 커질 때, 북반구 남반구 상상해가면서 합니다. 자, 기울기가 작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 여기가 겨울이죠, 북반구. 그쵸? 근데 겨울인데 해를 그나마 조금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냥 기울어졌을 때보다. 만약 누워버리면 거의 못 받아요, 해를. 그래서 겨울인데 해가 좀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여름인데 해를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아서, 높게 받진 않아서 얘는 좀 시원한 편. 그래서 연교차가 작았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울기가 커지면 겨울은 태양을 더 못 봐, 여름은 태양 직방, 이러니까 연교차가 커집니다. 남반구 보겠습니다. 여름만 비교해도 돼요. 사실 한 계절만 비교해도 돼요. 자, 남반구는 일단 이때가 여름인데 그나마 얘가 각도가 작아서 태양을 그렇게 높게 안 받아. 얘 누워버리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반구도 이때가 작고 이때가 커집니다. 얘는 북반구 남반구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그냥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남반구 북반구 상관없어요. 커지면 연교차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반대여서 해봐야 되고, 얘는 그냥 무조건 누우면 커지는 거예요. 차이가 커지겠잖아. 그치? 누워버리면 겨울과 여름의 차이가 커지니까 서 있을 때가 거의 괜찮은 거죠. 우리가 계절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기울어져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게 똑바로 돌잖아요? 그럼 우린 계절 변화가 없어요. 그쵸? 태양 뜨는 각도가 안 변해서. 그래서 이걸 누우면 누울수록 계절이 더 뚜렷해진다, 연교차가 커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마지막, 공전궤도 20일 변화.
얘는 조금 두 개가 좀 많이 길어요. 10만 년. 자, 20률이 뭐냐면 그 공전 궤도를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돌 때 원과 타원의 차이 알아요? 찌그러지고 안 찌그러지고. 초점이 한 개고 두 개고. 아, 그쵸? 그 차이도 있죠. 그래서 그냥 원 궤도일 때랑 이건 동시에 그려야겠다. 거의 원 궤도일 때가 이거 좀 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원을. 그래야 하기 편할 거예요 아마. 약간 살짝 이쪽으로. 이거랑 좀 과장되게 그려야 편해지니까. 이 정도? 자, 20률이라는 게 뭐냐면 중심이 달라지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원은 중심이 한 개죠. 20률이 작은 거예요. 중심이 겹쳐 있으니까. 근데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중심이 두 개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심, 다를 이 중심. 그래서 이게 20률이 작을 때, 중심이 한 개일 때. 누웠을 때가 타원이 될 때가 20률이 더 커지는 겁니다. 갈수록. 그러면 이거는 북반구 기준으로 현재는 북반구가 여기가 조금 더 근일점이죠. 근일점일 때 겨울이었고 자, 이것도 나머지는 안 바뀐다 가정할게요. 이렇게 됐어. 다른 색깔로 할걸. 뭐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이거 됐어. 자, 그러면 20률 적을 때 이건 사실 외우는 거라기보단 그리면서 해야 돼서 상황에 따라 그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20률이 작을 때 북반구, 이때 겨울이고 20률이 커지면 근일점이 당겨져요. 겨울은 그러면 태양과 더 가까워지니까 따뜻해지는 거죠. 겨울이 따뜻하다, 여름은 더 더워진다. 아니지, 겨울이 시원해진다. 미안해, 헷갈렸어. 그러니까 겨울일 때 시원해지고 여름일 때 다시 하자. 겨울일 때 따뜻해지고 여름일 때 더 시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20률이 작을 때 북반구는 연교차가 작습니다. 그럼 20률 클 때는 연교차가 커지고. 남반구는? 잠깐. 왜요? 20률이 커지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겨울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그 연교차가 작아진다. 네, 커질 그렇죠. 왜 헷갈리지? 20률이 커질 때 연교차가 작아지고, 반대로 남반구는 이때가 좋아요, 이때가 좋아요. 멀때 좋다. 그치, 왜냐면 이게 가까워지면 여름이 더 더워져서. 그래서 현재가 20률이 작을 때가 남반구는 연교차가 작다. 그리고 20률이 커지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 문제 풀다 보면 무슨
태양의 남중고도라 하는데,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태양이 뜨는 각도예요. 그러면 이때 태양의 남중고도가 바뀔까? 같은 계절로 치면? 어차피 각도는 똑같아. 얘는 이 각도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즉 이 각도에 영향 주는 건 얘밖에 없어요. 태양의 남중고도는 각도기 때문에 얘한테만 영향을 받습니다. 기울기 변화할 때만. 이쪽도 가끔 방향 바뀌면 바뀔 수는 있겠다. 근데 여름 같은 계절 기준으로 하면 이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했고 책을 잠깐 봐야겠죠. 그 전에 이거 주기 외우는 방법. 주기는 외워두면 좋거든요. 사실 외우면 힌트가 될 수 있어서 지구과학은 좀 많이 알수록 좋아요. 뭔가 잡다한 것도 데이터에서 힌트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 저항시인 아시죠? 264 아시죠? 264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일십을 하셨어. 일십만 264 일십만. 그래서 26,000, 41,000, 10만년 이게 주기가 됩니다. 주기는 외워야 돼서. 이건 그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대충. 책으로 갈게요. 네, 첫 번째 자전축 방향 변화. 이게 세차. 여기 보시면 이 자전 방향을 주거나 세차 운동 방향을 주거나 아니면 공정 방향 주고 반대다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현재가 이쪽이면 13,000년 후에 이쪽으로 가고 6,500년 후는 이쪽이다. 이쪽은 더 뒤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질 줄 알아야 되고, 기울기 변화,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41,000년 주기고, 네, 얘가 제일 편해요. 왜냐면 그냥 경사각이 커질수록 연교차가 커지니까. 다른 거 고려 안 하면. 20률 변화 10만 년 주기. 그래서 얘는 그림 그려서 따져봐야 된다. 딱히 없습니다. 그다음 태양 활동 변화는 있긴 있는데, 자, 그거 중학교 때 배워요. 태양에 흑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태양은 11년 주기로 얘가 화가 나. 그래갖고 극점수가 많아지고 막 적어지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극점수 많을 때 극대기, 극소기 이렇게 부르는데, 미안해, 극점이래. 흑점이에요. 흑점이 뭐냐면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점. 근데 흑점수가 많았을 때가, 이때가 태양이 화난 겁니다. 주변에 온도가 낮은 점이 많아졌다는 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활동이 더 늘었을 때다. 이때를 극대기라고 합니다. 극소기도 있어요. 흑점수 많았을 때가 태양의 활동이 커져서 더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적 요인은 이제 지구 내부적으로 수력 분포 변화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있고, 화산 활동하면 그거 저번에 얘기했죠. 화산재가 저기 태양 가려가지고 반사율 커져서 기온이 하강한다. 그다음에 빙하는 반사율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빙하가 많으면 반사율이 높아서 흡수를 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구 온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지구 온난화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빙하가 녹죠. 그럼 반사율이 줄죠. 그럼 흡수하는 양이 더 늘어서 지구 온도가 더 뜨거워져요. 악순환 반복. 또 녹여. 더 뜨거워져. 녹여. 뜨거워져. 반복입니다. 양성 피드백. 그렇죠?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다음 온실기체. 이것도 이제 인위적 요인이에요. 이제부터. 온실기체 뭐 있죠? 여기서 해야겠다. 일단 온실기체는 좀 이따 할 거고, 에어로졸이라고 있어요. 얘는 온도를 낮춥니다. 에어로졸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얘네가 이제 그걸 모아요. 구름 같은 거 모아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태양 복사에너지 줄여서 지구 기온을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사막화는 어떻게 될까? 숲의 역할. 숲은 얘는 흡수율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숲을 많이 깎았어. 그러면 흡수를 적게 해. 그 말은 더 추워진다는 뜻이에요. 사막화를 좀 넣을 거 중간에. 사막화하면 더 추워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됐죠? 그래서 이 정도로 됐고, 온실효과 얘기 좀 해야겠다. 이거는 아까 거기다 따로 써야겠는데 같이. 이거는 내적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냥 지구 온난화 할게면 지구 온난화. 자, 일단은 태양에서 태양 복사에너지가 날라와요. 자, 태양 복사에너지에서 제일 많은 파장을 차지하는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파장, 그러니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 뭐가 제일 많을까? 가시광선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도 많고 적외선도 많은데 얘는 가시광선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 온실기체들은 가시광선을 안 좋아해요. 별로. 그냥 대부분 통과시켜요. 그럼 이제 지구에서 튕긴단 말이야?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바뀌어요. 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 파장이 뭘까요? 가시, 적외, 자외 중에. 일단 가시광선. 그쵸? 막 튕기는 게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막 자외선 막 세포 파괴되고 그러진 않죠?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파장을 가지고 나와요. 주로. 근데 이 온실기체들이 적외선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흡수했다가 다시 퇴합니다. 재방출. 당연히 위로 보내기도 해요. 근데 안쪽으로 내보내는 게 생겼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럼 이 안이 따뜻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온실 효과죠. 그래서 이게 이 안에서 열이 이제 머물 수 있으니까 여기가 따뜻해지고, 그게 뭐다? 온실 효과라는 겁니다. 그럼 온실 효과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왜? 이거 없으면 그냥 태양 들어올 때는 막 엄청 뜨거웠다가 밤 되면 엄청 추워, 영하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온실 효과가 있어서 그나마 따뜻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오래 머물러요, 여기 이 안에. 못 나가게 하면 여기가 너무 더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열수지 평형이라 해서 이거 해야겠다.
온실효과 일으키는 온실기체들 1위 이산화탄소 수증기. 아니 수증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수증기 어떻게 이거 없앨 수 있어? 물인데? 힘들죠.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올지 몰라요 이건. 그죠? 2번 물을 많이 마셔. 어차피 배출하잖아. 배출 안 하는 거 아니잖아. 물의 순환. 그래서 두 번째 이산화탄소가 2등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줄이자 한 거죠. 그 다음이 뭐 메테인, 오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온실기체라 한다. 자, 열수지 평형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열수지 평형은 그 열의 유입량과 각 권에서 열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인데, 자 예를 들어 이제 우주 공간에서 해볼게요. 유입, 유출. 자, 우리가 우주야. 우주 입장에서 들어오는 화살표가 어디 있어요? 반사랑 15. 네, 들어오는 화살표는 30 더하기 70입니다. 나가는 화살표는 태양보수 100. 이게 같다는 거예요. 자, 지표면 입장에서 합시다. 들어오는 거 45, 88. 나가는 거 33이죠. 자, 그럼 대기 입장에서 들어오는 화살표 대기로 들어오는 화살표, 여기로 들어오는 화살표 25. 25. 또 120. 그쵸. 이게 133이 나가면 얘는 그냥 우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1로 들어오는 화살표만 세야 돼요. 129. 유출은 66. 80. 네, 이게 같아야 됩니다. 이게 열수지 평형입니다. 이거 근데 해보면 은근 어려워요. 왜냐면 화살표들이 막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 거쳐가는 거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건 안 됨. 그냥 진짜로 들어오는 거, 완전 나가는 거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증가하는 게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흡수. 요거 되죠. 그리고 요 값들도 같이 늘어납니다. 아, 잠시만. 요 값이 되겠네. 이러면 이거는 결국은 70이 나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나중엔. 근데 이게 이거 양은 정해져 있죠. 왜냐면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이거는 66으로 정해져 있고 요게 늘어나겠네요. 이 안에서 늘겠습니다. 그래서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대기에서 흡수하는 지표 복사 에너지와 대기에서 지표로 재복사하는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최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거 이산화탄소 이런 거 같이 늘죠. 지구 평균 기온이. 그렇죠? 그래서 안 좋아지고 있다. 온난화 일어나면 해수면 상승한다. 그러면 곡물 수확량도 감소해요. 왜? 땅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뭐 태풍, 홍수, 가뭄 이런 거 늘어나고, 그러려면 이제 온실기체 배출량을 감소해야 된다. 끝입니다. 이 정도.